안녕하세요. 네, 주식회 스트리트 파이터 대인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주가 부양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도 그랬고 뭐 또 지금 그 앞에 정권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연봉 보면은 3천에 갇히 가지고 미국은 3배, 4배 이렇게 올 때 일본은 막 지금 신고가 나오고 다른 나라 다 할 때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 갇히 갖고 있는 이유가 좀 코리아 디스카운터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제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남북 관계에 약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겠나. 크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뭐 핵폭탄 핵무기 실험하면 막 종합지수가 150포인트 빠지고 막 미사일 쏘면은 막 영향이 받고 했는데 거의 지금은 막 아이고 막 정일이 핵무기 있든 말든 그냥 그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북 관계 디스카운트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기업이 좀 특이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전문 경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업을 잘 경영해서 기업을 가치를 올리고 배당도 많이 해주고 일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좀 재벌이라는 좀 구조가 있다. 그죠? 또 지금 이제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첫째, 주가를 관리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는 주가도 올라가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속세도 많이 내라 하니까 예를 들면은 자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항상 그 뭐랄까 통과세를 거의 다 받아갑니다. 통과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통닭하는 그 큰 체인점 같은 경우도 뭐 통닭 납품 받으면서 다 통과세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들 자식들 자기 비자금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재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벌들도 그렇게 한다. 뭐 이거는 조금 뭐 옛날에 삼성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 간단히 설명하면 삼성도 우리 이재용이한테 돈 조금 몇십억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는 에버랜드라는 회사에 예를 들면은 그 에버랜드 한 주당 뭐 몇십만 원 하면은 그냥 몇천 원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임원들이 신청한 것을 그냥 취소시키고 우리 이재용 가족들이 자식들이 싹 그 몇천 원 이렇게 받고 그것을 싸게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또 삼성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하고 뭐 이렇게 삼성물산 합병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안방도 가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을 경영을 잘해가지고 키우려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빼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통과세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챙길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주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현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대는 정의선 회장님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이 하나인데 3대로 내려오면서 뭔가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 삼성은 그렇게 편법적으로 했지만은 우리 정의선 우리 부회장님은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글로비스 한번 볼까요? 글로비스를 하는 회사를 물류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돈 조금 줬겠죠. 상속이든 했든 뭐 해가지고 여기 하나 회사를 물류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2만 원짜리를 여기다가 그냥 몽땅 수출하고 물류를 몰아줘비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금 세금 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 회사가 크기 위해서는 현대차, 기아차에서 결국 이 회사에 물류비를 많이 몰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기에는 예시 기아차, 현대차 너 돈은 잘 벌지만은 이런데 계열사 돈 밀어주고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SDS라는 종목에다 그 가족들이 자식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재벌 특히 대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알 다 빼먹은 겁니다. 통과세 만들어 알 빼먹고 이런 식으로 알 다 빼먹으니까 이때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 대기업들도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밑에 10대 밑에 20대 30대 또 개별 회사 같은 거 얼마나 말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상속세를 좀 잠깐만 상속세를 깎아줘야 돼요. 그럼 깎아주면 그럼 그렇게 해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된다. 상속세를 이렇게 좀 뭘 해주는 대신 그러면 누가 배당을 막 해주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미국처럼 공평한 룰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워낙 그것과 그걸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현재
정부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좀 가깝잖아요. 일본 애들이 이거 성공. 일본 애들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진짜 부러워요. 2000에서 와, 105, 여기, 그러니까 2000년 해도 한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4년 됐는데 70% 올랐다. 그죠? 엄청 올랐네. 자, 일본이 그렇다고 경제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별로 아닙니다. 그럼 뭐 일본이 어떻고 뭐가 뭐 그 회사가 어떻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일본도 그렇다고 그 회사가 시총이 막 그리 클 정도로 한 70% 정도 시총이 전체적으로 늘었다 보면은 그렇다고 일본이 경제가 진짜 잘 나가는 거 아니 미국처럼 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렇게 됐다는 것은 일본이 잘은 모르는데 PBR 1을 야, 누일 유지할래? 상폐할래? 이렇게 하고 당근과 채찍을 했겠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 정부 정책 자금으로 갖고 계속 주식 사들이기도 하고 기업도 달래기고 뭐 채찍과 당근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3, 4대인 경우 많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일본 하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을 뭔가 도입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 정부는 좀 특이합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정부 입김이 엄청 셉니다. 엄청 세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나라는 한다고 하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SK 같은 거 한번 봅니다. SK. 자, SK 같은 경우는 SK 한번 봅니다. SK는 보면은 자사주가 현재 24% 정도 있습니다. 엄청 있습니다. 자사주 대기업들이 재벌들은 많이 하는 이유는 재벌 회사 지분은 작고 자사주가 있으면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가. 이거 소각해, 소각. 근데 SK 우리 최태원 회장님은 옛날에 뭐 박근혜 정부 때 재벌 회장 치고 돈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는 것 같는데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하고는 조금 좀 친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뭐 소각, 자사주 매입 이런 거 하면은 아까 여기 봤듯이 25% 정도 있으니까 뭐 한 20% 소각도 하지 않겠나. 그러면 저런 회사가 뭐 윤석열 우리 대통령 보고 딱 소각한다. 그러면 뭐 4등, 5등, 10등, 10대 재벌, 20대 재벌 눈치 보고 하지 않겠나. 특히 이제 배당도 좀 해주고 현금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그 찔찔찔 맨데도 미국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어디 그 우리 애플 회장님이 그 예를 들면 대통령 만나자면 안 만나주잖아요. 잘.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가감하게 정부의 정책을 펼치면 일단은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배당 이런 부분은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것이 뭐 일회성 테마는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판이 확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들 돈이 많이 있잖아요. 삼성이든 현대든 돈 엄청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좀 많이 해주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온돌방에 이렇게 여기 불 때면은 여기가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이렇게 쑥 다 퍼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고 야 이거 앞으로 종합지수는 PBR 1쪽의 회사들이 쭉쭉쭉 올라가 보세요. 지수도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1등이 따라가면 쫄병들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보통 종목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지수 따라서 한 80%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대도.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2,800, 2,900 한 추세를 봐가면서 뭐 매도할 건데 일단은 내가 목표한 가격 시간이 좀 더 빨리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MSCI 지수가 편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는 문재인 정부 홍 부총리가 그 MSCI 지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MSCI 지수의 편입은 간단합니다. 그냥 공매도만 정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맞추기는 쉬워요. 나머지는 뭐 회사 재무제표라든지 IR 같은 거 영어로 해주고 뭐 하는 그것만 해주면은 뭐 요구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4천, 5천도 간다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요번에 좀 우량주 같은 거 가지고 있고 좀 그런 분들은 요번에는 진짜 팔지 말고 수익 났다 하면 팔지 마세요. 그리고 일본 같은 뭐 PBR이 뭐 1이 3, 4 갔다는 것은 3년, 4년 만에 갔다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래 뭐 시총이 2배, 3배, 4배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PBR 낮으면서 실적이 좋아진 종목
그것도 한전 이런 거 사면 안 되고, 한전 이런 거 맨날 적자 이런 거 PBR 낮다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큰 대충 그림을 보고, 그냥 보유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아차 현대차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밴드에서 많은 사람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기아차 현대차 내가 8일에서도 토요일 아침에 방송 나간 거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가지고 간다고. 그냥 중간에 파지 마세요. 기아차 현대차 실적 좋은 종목 PBR이 좀 낮고 실적이 좋고 한 거 혹시 또 자사주 좀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일단은 제가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유튜브를 하니까 일단은 윤곽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종목도 지금 급등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흐름 자체가 먼저 기아차가 이렇게 치고 갑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서는 멈칫해. 그러면 또 후발주자 올라. 우리가 2차전지 테마가 이렇게 강할 때 보면은 선두가 오르고 또 쫄뱅이 따라가고 다 키높이 맞춰줬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가 한 놈이 쭉 PNT 같은 놈이 실제가 안 좋으면 쭉 내려와. 그럼 위에 놈들이 요 놈이 다 끌어당긴데도 상승한 놈은 밑에 놈이 끌어당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아차 현대차 뭐 얘들이 밑에 놈을 끌어올립니다. 처음에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로 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장 내일 매수는 또 매수는 아니고 일단은 보유. 자, 내가 보유하고 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기아차. 자, 무조건 가갑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이 이렇게 확 떨어지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을 때는 이 애들이 매도가 안 놉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했으면은 그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계산서가 나온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기서 정보를 뭔가 얘들이 여의도 여기 정보통들 많으니까 뭔가 사인을 줬지 않겠나 생각 들어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살 때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삐잖아요. 그럼 이 애들이 안 팔면 여기서 안 빠진데도 잘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 다른 놈들이 이렇게 막 내부 이런 거는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 KB금융 이런 애들이 다른 놈들 쫄병을 다 끌어당기빈데도 그래서 가져갑니다. 일단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정부 프로그램이 나오기 또 며칠 전부터 막 사사 조금 정보가 새어놉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내가 보유하고 이런 거 다 가갑니다. 저도 요 물리가고 여기서 물 탔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다 가갑니다. 무조건 가간다. 근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다 가간다. 이런 거 중간에 파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2월 달이니까 뭐 윤곽이 2월 중순이나 아직 언론에서는 언제 시기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설날 이후에 그 다음 주 정도에서 마지막 주는 아닌 것 같고 뭐 발표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바로 대기업들 바로 아이고 형님 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한데도 그리고 막 10대 지주 막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또 정부에서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20대 기업, 30대 기업 뭐 또 우리나라 같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약점이 너무 많잖아요. 쉽게 이거를 볼 게 아니래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별거 아니다 그거 뭐 테마 상의를 하는데 안 그래. 뭐 지가 매매 안 하는 게 잘 몰라. 나는 내가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어디 팔아야 되는 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안 팔고 가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충 프로그램 놓을 때좀 되면은 뭐가 이렇게 정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매주 2번 하니까 일단은 가간다. 뭐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급등 팔지 마세요. 자꾸 팔락해 사람들이. 가는 말에 왜 팔냐고. 팔지 않습니다. 이런 거 왜 파냐고. 봐라 이렇게 사갖고 연기금도 엄청 샀을 건데 연기금이 막 엄청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봐라 연기금 이놈들 눈치챘잖아. 봐봐. 이때부터 눈치챘대도 26일부터 들어왔는데 이때 요때 보세요. 여기 이때 눈치채고 확 들어와. 이 애들이. 그래서 자, 이런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꼭 이걸 보세요. 이걸. 내 보유 종목, 관심 종목 이렇게 볼 때는 항상 이걸 봅니다. PBR을 봅니다. 옛날에는 퍼가 중요했는데 배당도 이런 거 중요한 배당은 다 알잖아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은행주는 보통 뭐 몇 프로 주는 거 아니까 요걸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PBR 1 미만 회사가 1000개가 있습니다. 1000개가. 1000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 1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종목이 2700개 중에 1000개 뭐 반이 뭐 PBR 뭐 1 미만인데 그것을 이것도 살 수도 있고 저것도 내가 오늘 좀 종목 좀 찾아보려고 오늘 내
코스피 한 200, 250까지 내가 꼼꼼하게 P도 보고 자사주도 보고 다 봤어요. 예? 왜? 내가 매매해야 되잖아. 내일 되면 모레 되면. 근데 이 말 많은 사람들은 지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찾아볼게는 이거 봐갖고는 안 돼. 이거 봐갖고는 될 게 아닙니다. 이거 봐갖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보통 찾기가 어렵네. 그럼 어떤 걸 갈 것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종목은 성장주 같은 경우 뭐 AI라든지 뭐 또 2차전지 또 우리가 성장주 같은 경우 뭐 반도체, 로봇주 자 이런 종목은 이제는 매수는 안 합니다. 예. 노트 한번 적어보세요. 아 이거 적어야 된대도 지금 PBR의 낮은 종목 내가 가지고 있고 5년 전에 막 손실폭이 10%도 30%도 80%도 상관없이 그런 종목 가갑니다. 예.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다 가갑니다. 당분간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장주는 당분간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 2차 전지 마찬가지. 예. 그리고 이 배터리 이런 거 마찬가지. 미용 이런 경우 얘들은 얘들은 약간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얘들은 약간 다르지만은 그래도 힘을 못 써요. 보세요. 힘을 못 쓰니까 매수는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뭐 눈이고 보고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면 내가 볼 때 이런 저점을 깨면은 매도해주고 올라오면 다시 매수해주고 다시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게 좋지 않겠나. 두 번째는 성장주는 당분간 매수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또 매수를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현금이 생겼다 이러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한 2000 현재 종합주가 2600이니까 당분간 매수는 포기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은 제가 강남에서 보다는 앞으로 신고가 종목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땡기비는 종목. 자, 예를 들면은 기아차 신고가 근처 왔잖아요. 한번 보세요. PBR이 일이 낮다. 현대차, 기아차를 좀 많이 사고 나면은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정부 정책을 보고 아 이거 진짜 믿음이 가네 하면은 어느 정도 기아차, 현대차 담고 또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담고 그 다음에 또 후발주자를 담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종목 해도 돼.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아차, 현대차 같이 이렇게 신고가 근처에서 수급이 확 들어왔을 때, 수급이 확 들어왔을 때 이때는 매수를 노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종목이라도 신고가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리 때는 기아차, 현대차가 예를 들면은 만약에 한 이 정도 같으면 이렇게 못 달립니다. 왜 매물대가 너무 많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여기 매물대가 많아갖고 이렇게 못 달리죠. 여기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1% 갈 때 만약에 100억치가 사야 된다면 100억을 사야 된다면 신고가 나왔을 때는 100억을 사면 10% 값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종목은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 일봉 주봉에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또 PBR이 낮고 혹시 자사주 좀 가지고 있다. 앞으로 거기를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따라가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급등해서 이제는 한 번 정도 약간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오히려 눌러줄 때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보유자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간다. 정부 정책이 윤곽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수고했습니다.